태스형, 한국 선거 조작 중 간첩단 분리 수용 기사 사실이야? 충격 일파만파.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21일자로 중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 본토 압송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한다고 발표했고, JTBC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중 간첩 99명 체포 가짜 뉴스였다, 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 등과 같은 제목하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오히려 여타 매체들의 반박 기사를 재반박하며 22일자 한국 선거조작 중 간첩단 분리 수용이란 단독 기사를 또 보도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카이데일리가 연이어 관련 기사를 내보내는 데에는 뭔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성창일 TV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음모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다만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창일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공조 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된 데 이은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 경찰청에 묻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JTBC 등이 보도한 거짓 뉴스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 뉴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 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이든에게 패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22일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기초하여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 서쪽 A 건물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정황상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스카이데일리를 공격하기보다는 관련 뉴스를 추적하고 집중 탐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매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 기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현행 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합니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며, 더구나 카톡 검열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앞날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일이 커진 것 같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사태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밝히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고 합니다. 한편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진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의지에 따라 초청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국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발행된 초청장만 22만여 장으로 각 상하원 의원실이 배분한 것일 뿐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개별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모론에 함몰되거나 윤 대통령 혹은 여당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우선 먼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월 21일자 일면 단독 중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 본토 압송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의하면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간지인 스카이데일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집힐 일입니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모긴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긴은 AI를 훈련시켜 마치 사람처럼 댓글을 달도록 하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은 선거에 있어서 부작용을 염려하여 대만은 IT 강국이지만 전자 개표를 도입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부정선거라는 말만 꺼내도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면 선관위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 간첩단으로 의심받은 이들은 또한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스카이데일리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의심이 될 만한 구석은 자꾸 파헤쳐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쉬쉬하며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스 형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인 팩트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선거 조작 중간첩단 분리 수용 기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관련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